여러분들은 언제부터 봄을 실감하셨나요? 저는 사람들의 옷차림에서 가장 먼저 느꼈고요. 백화점에 진열된 옷들,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 실감을 하게 됩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벚꽃도 지고 햇볕은 따가워지고 있네요. 수많은 변화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게 있다면 바로 계절일 텐데요. 바람은 아직 봄이지만 따갑게 쬐는 햇살은 이미 여름이네요. 여기는 우리들의 은평구 이야기이고요. 저는 DJ 박형민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봄은 책의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도 봄을 맞아서 오늘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 뉴스를 보면은 좀 날이 갈수록 독서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게 참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사실 책에는 저자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것 하나만으로도 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알아볼 수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뭐 그런 내용. 그래서 오늘은 저와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게스트 김정호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는 우리들의 은평구 이야기에 출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근무했고요. 지금은 잠시 일을 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정호 씨. 사실 김정호 씨는 저와 개인적으로도 오랫동안 인연이 있으신 분이세요. 사실은 제가 작년에 책을 하나 출판한 게 있거든요. 이전까지 책을 쓴다는 생각은 사실은 못 해봤는데 그때 이제 여기에 계신 김정호 씨가 출판사를 소개시켜준 덕에 또 좋은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참고로 책 이름은 기자 노빈손의 달려라 달려 취재 25시니까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 책을 이제 읽어봤는데 처음에는 제목만 보고 뭐 초등학생이 읽을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읽다 보니까 의외로 언론에 대한 현실이나 문제점, 시사점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널리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꼭 읽어보라고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 책을 구매하기 부담스러우시면은 좀 도서관에서도 언제든지 빌려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여기 녹음하러 오기 전에 좀 검색을 해봤는데 은평구 기준으로는 불광동에 있는 은평 구립도서관하고 구산동에 있는 구립 구산동 도서관 마을에 제 책이 배치돼 있더라고요. 좀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쵸. 근데 사실 꼭 형민 씨 책뿐만 아니라 도서관에는 좀 여러 되게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또 도서관에 있는 책들은 모두 저마다의 가치가 있기 마련이에요. 책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자와 편집자가 짧게는 몇 달, 길면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작업을 하거든요. 별용이 없어 보이는 책이더라도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결과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또 책을 써본 사람으로서 꽤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진관동에 살고 있는데 가까이 있는 은뜨락 도서관을 자주 가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도서관에서 책보다는 신문이나 잡지를 더 많이 봐요. 저는 아직 인터넷 신문보다는 종이 신문을 더 선호하거든요. 그쵸. 저도 이제 그런 형민 씨 같은 그런 기자를 준비하던 친구들이 이렇게 비슷한 행동을 하는 걸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기자가 되려면 아무래도 신문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근데 그 신문들을 전부 구독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돈도 많이 들죠. 네네네. 그리고 뭐 당연히 주간지나 또 월간지도 봐야 할 텐데, 그래서 사실 기자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도서관에는 아마 더 특히 자주 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이 책이나 신문이 도서관의 전부는 아닙니다. 실제로 도서관이 하는 일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요? 저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이제 가끔 필요하면은 이제 컴퓨터를 사용한 것 요 정도만 기억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도서관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그 지역의 문화시설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도서관의 가장 큰 목적은 책을 보관하고 또 대여를 해주는 거겠지만 알게 모르게 도서관이 주최하는 문화 행사도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뭐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역 문화 단체와도 이제 교류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는 공공도서관을 일반 대중의 정보 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활동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설치된 도서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제 좀 오다 가다가 그런 도서관이 주최하는 행사 팜플릿 이런 거를 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그 은뜨락 도서관 제가 자주 가는 거기 기준으로는 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멘토링 행사 뭐 이런 게 예정이 돼 있네요.
또 예전에 제가 거기서 했던 그림 전시회 이런 것도 봤던 기억이 나고요. 그쵸. 뭐 꼭 당연히 도서관이니까 아무래도 책과 관련된 행사가 많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꼭 책이 도서관의 전부는 아니라서 그런 다양한 행사들을 이렇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도서관 하니까 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도서관의 크기가 제한돼 있잖아요. 뭐 그게 무한한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가져올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쵸. 그러면은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은 어떤 기준으로 들어오는 거죠? 음, 글쎄요. 도서관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일단 국내에서는 책을 출판을 하면은 무조건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죠.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이제 국내에 출판된 모든 책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 이렇게 있는 동네 도서관들이 이렇게 모든 책을 보관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각 도서관마다 나름대로 원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명한 책이나 신간이 우선적으로 이제 입고가 될 거고요. 이용자들에게 희망 도서 신청을 받기도 하고요. 역시 출판계에 계신 분이라서 이게 내공이 남다르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여기 나오신 이제 김정우 씨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보니까 이제 정우 씨는 책에 대한 사랑이 좀 남다르신 것 같아요. 좀 평소에도 책을 좋아했나요? 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뭐 책을 많이 읽었고 책 읽는 걸 좋아했고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제가 전공이 국어국문학과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직업도 또 책과 관련된 직업을 어쩌다 보니까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출판 쪽 일이 뭐 박봉이고 좀 힘들 때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 좋아하던 일을 이제 직업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뭐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형민 씨는 어떠세요? 형민 씨도 좀 책을 좋아하셨나요? 저는 사실 그 중고등학생 시절에 그 국어 언어 과목을 굉장히 못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기자를 하고 계시네요. 그 뭐 살다 보니까 뭐 나중에 좀 취미를 찾은 그 케이스인데 이제 사실 수학 점수는 나쁘지 않았어요. 이제 학교 다닐 때. 근데 꼭 그렇게 국어가 제 발목을 잡아갖고 그래서 좀 독서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책 얘기를 하면은 제가 좀 할 말이 없어져요. 근데 혹시 그 만화책 읽는 것도 뭐 독서에 포함이 되나요? 그럼요. 뭐 책의 형태가 뭐 다를 뿐이지 만화책도 당연히 저자 편집자의 노력이 이제 딛는 그런 하나의 책 아닐까요? 그럼 이제 뭐 형민 씨는 어떤 만화책을 좋아하셨나요? 만화책도 사실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하나를 꼽기가 어렵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슬램덩크 이런 거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거는 뭐 저희 나이대 사람이라면은 다 한 번씩 읽어봤을 법한. 그쵸, 그쵸. 근데 저는 초등학생 시절에 그 만화 잡지를 자주 봤어요. 그 뭐 소년 챔프, IQ 점프, 팡팡 이런 거 아시죠? 그럼요. 네, 알죠. 아마 그 90년대 학창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면은 좀 많이 공감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그 팡팡은 옛날에 폐간이 됐고 소년 챔프랑 IQ 점프는 아직도 나오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아직도 나오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의외네요. 요즘 웹툰의 시대인데. 예. 또 뭐 그런 게 하나쯤은 또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경영자의 철학으로 제가 듣긴 했는데 당연히 뭐 독서 인구가 줄어드니까 뭐 만화책도 당연히 그런 경향을 피할 수가 없나 보네요. 하지만 전 또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당연히 출판사도 회사니까 당연히 수익이 중요하지만 책이라는 게 꼭 돈만을 위한 어떤 상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기록물이니까 수천 년 후의 후손들이 현재 대한민국 역사를 공부할 때 이만큼 가치 있는 자료가 어디 있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당연히 영상물도 있지만 구체적인 묘사나 상황 설명 같은 거는 아무래도 책이 훨씬 더 뛰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그 책에 대한 그런 사랑이 크시네요. 그럼 제가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책을 읽는 사람이 많아야 어쨌든 출판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독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을까요? 그건 뭐 당연히 저희 출판계 사람들이 항상 고민하는 지점인데요. 뭐 쉽진 않죠. 옛날에는 이제 오락거리가 많지 않았으니까 그만큼 독서 인구가 많았고 또 꼭 항상 이제 책을 읽어야 한다 이제 이런 의식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만 켜도 재밌는 게 무궁무진하고 뭐 당연히 출판업계나 도서관에서 독서 캠페인을 해도 잘 먹히지 않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요즘에는 다시 또 한국 문학에 좀 더 각광을 받는 그래서 독서 인구가 그래서 한국 문학 읽는 인구가 늘었다는 뭐 그런 긍정적인 그런 뭐 조사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몇 년 전에 한강 작가님이 맨부커상 같은 걸 수상하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럼요. 네네, 그때 한국 문학이 되게 관심을 받았고 또 최근에는 정보라 작가님이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르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이제 한국 문학이나 이제 도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도 이제 계기가 하나 뭔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제 비단 독서가 아니라 뭐 야구를 예로 들어보면은
그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금메달 따고 나니까 야구 인기가 엄청 늘었고, 뭐 축구도 2002 월드컵 때 4강 가니까 엄청 인기가 늘었고, 바둑도 그 몇 년 전에 그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전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아, 네, 네, 기억납니다. 그때 이제 순간 바둑도 많은 관심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좀 나네요. 그쵸. 근데 이제 뭐 이 인기라는 거를 사실 억지로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야구나 바둑이나 그쪽 종사자 분들도 인기를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겠어요. 저변도 사실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시겠지만은 동네 곳곳에 바둑 학원이 많이 있었잖아요. 저도 배웠었습니다. 네네네. 바둑을. 근데 뭐 초등학생 학교 끝나고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학부모님들도 바둑 학원을 보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바둑을 배웠던 친구들이 좀 많았죠. 네네. 이게 책의 저변이라고 하면 역시 이제 도서관, 서점 뭐 이런 건데, 제가 어렸을 때도 이제 곳곳에 서점이 있었고 또 만화방도 참 많았어요. 저희 집 앞에도 하나 있었고, 지금도 뭐 심심하면 이제 그 은평 롯데몰에 있는 만화방에 가끔 들리기는 하거든요. 네네네. 하지만 이제 만화방 그런 숫자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사실 그 만화책을 접할 기회 자체가 또 뭐 별로 없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서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교보문고 자주 갔거든요. 광화문에 있는. 네네네. 뭐 꼭 책을 읽고 싶다기보다는 제가 어렸을 때 그 근처에 살았어서 약속 장소로 많이 사용된 거죠. 근데 이제 친구 기다리면서 어떤 책이 있나 둘러보기라도 하니까 어쨌든 책을 접할 기회는 지금보다 많았죠. 그렇죠. 뭐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저도 어렸을 때부터 확실히 어렸을 때보다 서점 자체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 은평구에도 뭐 불광문고라는 남부럽지 않은 서점이 있었잖아요. 뭐 작년에 폐업했다고 제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지역 서점들이 없어지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물론 뭐 은평구에도 뭐 폐업한 불광문고 말고도 알라딘 서점이나 롯데몰 안에 있는 교보문고 같은 게 있긴 하지만 그런 동네 편의점이 있던 이렇게 골목마다 있던 시절을 생각하면은 좀 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그 은평구 독서인들을 위한 희소식이 얼마 전에 생겼어요. 작년에 은평구 의회에서 은평구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거든요. 아시나요? 아,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러시나요? 네네. 이게 주요 내용이 뭐냐면요. 이제 지역 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은평구청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제 은평구청의 담당 직원님들께서 이런 거 좀 힘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뭐 그럼 아주 구체적인 그런 내용 같은 건 없는 건가요? 글쎄요, 그건 이제 구청 직원분들께서 이렇게 수립을 하는 거라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군요. 뭐 근데 사실 은평구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 비슷한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책을 읽는 건 누가 봐도 좋은 거니까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물론 문제가 없는 건 아니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서점도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자인데 서점만 지원하면 형평성 문제도 조금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걸 잘 조율하는 게 구청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사람들이 어떤 책을 좋아하나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이제 한 인터넷 서점의 베스트셀러 순위를 봤는데요. 이제 10위 안에 든 책을 보니까 이제 3개가 문학 관련 책이었고 2개가 재테크 관련 책이었어요. 뭐 이제 유명 정치인 분들이 쓰시거나 아니면 그런 관련된 책도 몇 개 있었고요. 또 의외로 심리학 관련 서적도 순위권에 있네요. 사실 요즘 베스트셀러라는 게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경향이 좀 있어요. 우선 저자가 유명할수록 많이 팔리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유명 정치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 그분들 팬덤도 상당할 거예요. 또 얼마 전에 대선이 끝났으니까 뭐 그런 영향도 많이 있겠죠. 또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 네네네. 그리고 뭐 또 정치인이 아니라도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쓴 책도 꽤 잘 팔리는 편입니다. 재테크야 요즘 워낙 열풍이니까 모두가 관심이 많아서 많이 팔리겠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뭐 유명한 사람들이 쓴 책이나 아니면 재테크 관련된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거는 뭐 예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학 서적은 그냥 솔직히 읽는 사람이 별로 없을 줄 알았거든요. 아, 뭐 꼭 그렇진 않습니다. 문학은 항상 당연히 고정 마니아층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시대를 잘 타고 이슈가 되면은 어지간한 재테크 서적보다 많이 팔릴 때가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뭐 빠친코 위스설 요즘 굉장히 유명하고 잘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대에 유행하는 사상이나 어떤 정신을 반영한 문학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인기가 높다고 할 수 있죠. 사실 요즘 이제 뭐 K-팝이니 뭐 K-푸드 이런 것처럼 뭐 K 열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언젠가에 좀 K 문학 열풍도 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사실 저희 또 은평구가 또 이게 문학인들이 많은 동네예요.
제가 알기로 그 김인숙 작가님, 그 브라스 밴드를 기다리며 그 쓰신 분이시죠. 이분이 이제 가련동에서 태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인훈 작가님, 광장 아시죠? 그 뭐 교과서에마다 나오는 그 소설. 최인훈 작가님은 이제 함경북도 출신이시긴 한데 나중에 이제 불광동에 터를 잡고 살았다고 하시네요. 제가 몰랐던 사실이네요. 신사동에 숭실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쵸. 거기도 이제 문학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 뭐 김동인 소설가 등등 이름만 알아도 제가 알 법한 문인들이 그 숭실 출신입니다.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중퇴를 하긴 했지만 그분들이 다니실 때 당시 복잡했던 상황 때문에 그랬던 거겠죠. 그래서 뭐 현재 숭실대와 묶여서 숭실학교로 통칭이 되지만 어쨌든 인연이 깊은 동네네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동작구에 있는 숭실대학교랑 그 숭실고등학교와 같은 재단이었는데 나중에 이게 네네네. 분리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제 숭실대 나온 분들 중에 또뭐 신춘문예에 뭐 등단한 뭐 숭실대 분들도 한번 보셨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은평구에 거주하는 문인들이 만든 은평클럽이라는 전설적인 모임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1980년대에 만들어진 모임으로 알려졌는데 지금도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명단을 살펴보면은 이제 박연희, 구혜영, 박기원, 김지연, 이호철 등등 이제 엄청난 작가분들인데요. 이분들의 뒤를 이을 은평 문학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한번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저마다 다르겠죠. 신기하게도 저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산뜻한 바람과 파란 하늘, 그리고 항상 옆에 있어주는 사람들.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고마워할 게 너무나 많아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돌아가서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도 어쩌면 대단한 축복 아닐까요? 저도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우리들의 은평구 이야기 DJ 박형민이고요. 오늘 게스트로 나와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김정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